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 캅 회의 결과 같은 걸 해석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디나이얼,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갭이 이제 두 그룹이 뭐냐면, 하나는 기후 변화가 명백하고 이미넌트한 위협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러면서 이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그룹과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디나이얼은 없죠. 지금 누가 기후변화는 허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아니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안 할 거야, 뭐 자금도 내놓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던 기업들이 지금은 전부 다 돌아섰다는 거죠. 기후변화는 현실적이고 아주 임박한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 넷제로를 언제까지 하겠다, 돈을 얼마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갭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가 플랫지한,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그리고 얼마를 내놓겠다 하고 자기 플랫지 약속이죠. 한 것과 실제 행동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들, 그걸 이제 디소넌스라 그러고, 밑에 가면은 뭐죠, 무슨 액션 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약속하고 행동하고 다른 건. 그래서 이런 이제 NGO나 아니면 컨설팅 기관들이 조사한 바를 보면은 사실은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들 중에, 저 위에 자료를 보면은 절반 정도가 이 넷제로를 선언은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선언만 하고, 아마 우리나라 기업에 계시거나 우리나라 기업에 관련된 뭐 컨설팅이나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실 텐데, 대부분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압력에 의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선언을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진정성을 사실은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막 말을 많이 하고 레토릭이라 그러죠. 이런 건 정말 많은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하는 약속이나 뭐 말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고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 1조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사회를 위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혹시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저게 우리 실제로 기후 변화의 그 타임 테이블 있죠. 이 기후 변화 시계, 언제 가면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도저히 이제 돌아올 수가 없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껏해야 몇 개월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산불,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나왔던 산불이 배출하는 탄소보다 오히려 작다. 그게 그 효과가.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반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토릭에 눈을 돌리다 보면은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걸 이용해서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이 조직이 썼었죠. 넷제로 트래커에 따르면은 뭐 기업들이 2030년, 40년, 50년 몇 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콥 3를 포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조건 뭐 선언한다고 정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많아졌죠, 그죠? 근데 이제 사우스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정말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많은 기업들이 보면은 뭐 SBT에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67% 정도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23%는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이 넷제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는 거죠. 그냥 믿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 보고서에서 그린워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냥 쉬하는 거죠, 말하자면. 와싱이나 뮤팅이나 허싱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죠. 상대적으로 뮤팅이란 말을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옛날부터 있었죠. 그리고 허싱은 사실 뮤팅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워싱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고, 뮤팅이라는 거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꼭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동을 해도 말을 안 한다는 게 뮤팅이죠. 행동을 하는데, 그럼 행동을 하는데 왜 말을 안 할까?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저 맥도날드의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담당하던 부사장이라는 저기 밥 랭거트라는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Six sins of green muting이라고 그랬죠. 6가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100%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얘기하지 않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돌려보면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NGO 공격을 우려하고 제품 환경 성과를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다. 뭐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환경정보 공시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공시가 이해관계자의 압력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다. 뭐 이런 이유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셔서 그렇지 그린 뮤팅에 해당되는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실명을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주 많은 그 초대기업들이 그린 뮤팅에 해당되죠. 사실은. 말만 하면 공격받을까 봐.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하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린 허싱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보고서는 넷제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이걸 이제 그린 허싱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문제죠. 결국은 기업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나서 그걸 얼마나 주장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클라이밋 액션이니까 또 다른 문제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거든요. 결국은 기업이 뭘 하겠다, 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기업에 전략적으로 유리할까 안 할까? 이 그 커뮤니케이션 그린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용어들이 워싱, 뮤팅, 허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슈가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인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측정과 직결되는 거죠. 이 전략과 이제 기준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기준 제정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과 공시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워싱과 뮤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과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이만큼은 공시를 해라. 그리고 또 이런 걸 할 때 최소한 이런 기준은 지켜라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린 워싱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만 그린 뮤팅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이 구체적인 ESG 목표와 그 진척 정도를 공시하면 어떤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1.5도씨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야심적이지 못하다라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 배출을 더 엄격히 관리해 이렇게 공격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ESG 활동 때문에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받는다고 또 비난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텍사스 주 정부가 그 밑에 지자체들한테 최근에 통보를 했는데요. 은행이 만약에 ESG 기준에 따라서 화석 연료를 쓰거나 무기에 관련된 기업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ESG 정책을 갖고 있는 은행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은행들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죠. 이런 약간 과격한 지침이지만 이런 데서 보듯이 사실은 뭐 ESG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허싱의 또 다른 이유는 측정과 공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SBTi가 과학적인 근거로 이제 배출량을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죠. 이게 이제 허싱을 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이거 반면에 뒤집어서 보면은 기준과 공시와 회계 기준을 만들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과 공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솔직히 스코프 3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완전히 제너럴라이즈드 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시 측정 방법이 없는데 그걸 법 규제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 규제 내지는 뭐 공시하겠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ESG 개선을 원하는 기업들의 문제가 각 ESG 요소에 걸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측정과 수집에 관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서 혼란과 정부 공유 회피의 원인이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시의 필요성도 있고 또 공시를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체크를 안 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회계 공시 기준과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ISSB가 회계 기준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래야 기준이 생기고 혼란이 적어지고 뭐 정보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발표 때 이슈가 꽤 대두가 될 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society에 대한 밸류를 높이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건지 또는 아니면 투자자들의 그 밸류를 높이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투자자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투자자의 밸류도 소셜 밸류의 일부니까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시하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간혹은 컨플릭트도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만을 생각한 그런 기준,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방향은 Value to Society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마 GRI 기준도 좀 누군가 말씀을 해주실 텐데 GRI는 물론 Value to Society 관점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밸런싱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ISSB 출범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GRI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또는 뭐 시빌 소사이어티에만 얘기할 때보다 지금은 이제 메인스트림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이 지속 가능성 측정과 공시의 문제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풀한 그런 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모든 이슈의 마지막 사회에 내재되는 단계가 제도화잖아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하는 건데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즈의 가장 궁극적인 폼이 저는 이 기준 내지는 법제화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것만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준 제정 관련자들 뭐 전 세계에 과연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철학과 전략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지 투자자 관점의 ESG가 마치 지속 가능성 전반을 지배하는 경영 패러다임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모든 이슈에 대한 경제 편향적 사고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약화시킨다는 그 명백한 인과관계를 우리는 지금 잘 고려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기준 제정이나 회계, 공시, 측정 이 모든 것은 크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향하기 위한 작은 빌딩 블록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런 테크니컬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